학우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어볼 수 있는 생생한 코너, 오피니언 리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학우들이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지 충북대 신문부터 펼쳐볼게요. 네, 박채연 편집국장의 데스크 칼럼, 이야기가 주는 힘은 무슨 내용인지 지금 바로 읽어볼게요. 나의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도 없는데 살면서 우리가 남의 하루를 들어볼 시간은 당연히 없다. 특히나 지금 같은 시국에는 더욱 힘들다. 누군가와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힘든 시기라 그저 똑같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는 우리 모두 지쳐 있다. 이렇게 힘든 하루를 우리는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각자의 아픔과 상처들을 품으며 살아간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거나 반려동물이 있다면 감사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든 나를 누군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 이야기를 떠올리며 슬퍼해준다면 어떨까? 이렇게 말하면서 기자는 자우림의 Going Home을 추천하는데요. 이 곡을 통해서 박 기자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그 마지막 부분을 읽어볼게요. 이야기엔 힘이 있다. 모든 글에는 감정이 있고 그 글을 읽는 우리는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이입되고 공감한다. 그리고 위로받는다. 두껍고 무거운 책을 읽으라는 말이 아니다. 동화든 그림책이든 위에서 추천한 노래 가사든 이야기가 있는 무엇이든 다 괜찮다. 그리고 다 읽은 후에 자신의 이야기를 써보자. 내가 나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다시 꺼내 옮겨 적으며 나는 나를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마지막엔 다 잘 될 거라고 말해주자. 네, 이어서 다음 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김인수 기자의 도시재생 그 성공의 조건이라는 칼럼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정부, 진해, 밀양에 이어 이번 호 특집에서 등장한 청주까지 올해만 해도 크고 작은 여러 도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계획,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은 삶의 공간에 대한 불편 해소 및 주민 주도형 실천이라는 특성상 해당 지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란 키워드는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비의 대부분이 국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정치권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계획 반영부터 예산 배정까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대중의 관심과 요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도시재생은 더욱이 대중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대중에게 도시재생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단체들의 전략적인 홍보와 이에 대한 대중의 호응이 있을 때 도시재생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만들어질 것이다. 다음으로는 충북대 신문 사설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제목은 코로나 뉴 노멀 시대 대학 언택트 교육의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언택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교육의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코로나19라는 트리거는 오히려 대학 교육 혁신의 문명사적 전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올해 6월 국내에서 개최된 온라인 국제 포럼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사회의 교육 혁신에서 미국의 혁신대학 미네르바 스쿨의 벤 넬슨 최고 경영자는 세계 최고 명문대에서 학생에게 대면 강의를 통해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을 가르쳐도 6개월 뒤까지 기억하고 있는 지식의 비율은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온라인 강의만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면 훨씬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거부할 수 없는, 거스를 수 없는 뉴노멀의 도래를 인지하고
뉴노멀에 걸맞는 대학 교육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결집된다면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비대면 수업을 일시적인 과정이라고만 여길 게 아니라 진정한 뉴노멀에 이르는 혁신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글인데요.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들이 있었죠? 자, 이번에는 강남학고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혐오 없는 세상을 찾는 그날까지를 읽어볼게요. 윤지숙 편집장이 쓴 칼럼인데요. 코로나 초반에 동양인에 대한 혐오 현상과 국내 동성애자 혐오 현상이 벌어진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원인이 된 이와 마스크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외출한 이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이들을 원망스러워하지 않을까? 답답한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외출하기가 어렵고 교육 경제적 활동이 전반적으로 중단된 상황에 이들에게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들이 속한 집단을 비하하고 욕하는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아무런 죄도 없이 억울함을 삼키며 온갖 욕과 비하 발언을 들어야만 하는 소수를 생각하자. 몰상식한 행동을 한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추파를 던지지 말자는 것이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다. 더욱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는 시기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최소한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으로 예방수칙을 꼼꼼히 지키며 서로를 혐오하지 않고 수용하는 그런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까? 네, 이어서 칼럼 하나 더 읽어볼게요. 네, 김지윤 기자가 쓴 무너짐의 순간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것은 평온했던 삶에 대한 향수였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그리움까지 우리의 삶과 사회를 이루던 학교, 직장이 무너지며 우리는 갈 곳을 잃었다. 건강하지 못한 환경 아래 우리는 무너지거나 다른 이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일 중 하나를 하는 사람이 됐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학교 게시판만 해도 취업에 문제를 겪는 이들, 잘린 이들의 사연을 읽으며 왜 이리 우리의 일상은 얇은 페이스트리처럼 쉽게 부서지는 건지 씁쓸할 뿐이었다. 하나의 얇은 결 같은 사람들의 일상이 모여 만들었던 하나의 페이스트리. 이제 우리는 예전처럼 모일 수 없다. 코로나가 바꿔놓은 일상을 무너짐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낸 글이었는데요. 조금은 서글픈 마음이 느껴집니다. 기자가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해지죠? 이어서 읽어볼게요. 편안하다는 의견도 있다. 사람과의 관계에 지친 사람들은 집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며 즐거운 집콕 생활을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자기 자신을 잘 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집에 있으면서 생각보다 누군가를 꼭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내게 할 일이, 오는 연락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삶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 세우기도 할 것이다. 나도 그랬다. 그동안 해야 할 것이 있었기에 밖에서 물 흐르듯 해왔던 행동들을 할 수 없게 되자 되려 내가 왜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는지 의문이 든 것이다. 무너지는 순간 속에서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으려는 노력 덕분에 우리는 삶을 지켜낼 수 있었다. 움직이지 않는 삶이지만 우리는 조금씩 움직이며 나아가고 있다. 어쩌면 삶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단순할지도. 당신에게 삶은 무엇인가? 내게 멈추지 않는 롤러코스터이자 사계절을 오가는 기분. 가장 오래된 수수께끼다. 이번에는 윤지숙 기자가 쓴 또 다른 칼럼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목은 권리는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이번에는 비대면 강의를 둘러싼 문제들을 짚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대면 온라인 강의에 대한 문제점은 많았다.
온라인 강의는 대부분 화상 카메라를 통한 실시간 강의나 교수가 직접 제작한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게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학생들은 물론 교수마저도 처음 진행하는 온라인 강의는 모두에게 서툴렀다. 화상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된 강의는 교수와 학생의 모습을 서로 볼 수 있으며 PC에 탑재된 마이크를 통해 대화한다. 그런데 이 마이크를 끄지 않아 의도치 않게 강의를 방해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줄 모르고 게임을 하는 학생 등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긴 것이다. 또한 교수가 직접 제작하는 온라인 강의 동영상에도 문제는 많았다. 본래 강의 시간보다도 훨씬 짧은 동영상을 게시하는가 하면 PPT를 녹화해 그대로 읽는 강의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대면 강의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강의로 문제가 된 것이다. 이것 말고도 수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죠. 온라인 시험을 치르면서 부정행위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윤 기자는 칼럼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은 온라인 강의로 인해 학생들은 대학의 등록금 반환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강의의 낮은 질과 교수의 학생 학습권 침해, 사용하지 못한 학교 시설과 기자재 등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자보와 선언문을 발표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활동을 시작하기도 했다. 코로나19의 여파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 그중 교육 역시 막대한 피해를 받는 중이다. 모두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그 누가 모를까?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 무조건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것만이 답일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내놓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충북대 신문과 강남학부 학우들의 목소리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